고독을 안고 빈곤에 시달리는 중장년 늘고 있다. 일본 뉴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라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연금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내세우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61만 7,603원이며 이는 작년 12월 기준 평균 수급액 58만 6,112원에서 3만원 정도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는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며 부족한 생활비는 본인이 저축한 돈이나 경제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충당해야 됩니다. 참고로 2022년 3월 기준 일본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급액은 5만 5,373엔, 한국돈 51만 2,471원이며 20년 만액시 받는 월 수급액은 6만 6,250엔, 한국돈 61만 3,137원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연금 수령액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인과 공무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 평균 수급액은 14만 5,638엔, 한국돈 134만 7,865원으로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사람보다 약 2.6배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축금액이 적거나 없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현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5월 27일 슈칸스파라는 매체는 연금은 월 2만엔뿐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64세 독신 남성, 그런데도 생활보호를 받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생활이 어려워도 누구와도 상담할 수 없는 고독을 안고 빈곤에 시달리는 중장년이 늘고 있다면서 실제 사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미혼으로 혼자 사는 카토 사다오 씨는 저축도 없고 연금도 월 2만원 밖에 안 돼요. 게다가 지병치료비도 들기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5년 전부터 축농증과 부정맥을 알아 통원하면서 개호 보조 일을 계속하고 있는 카토 씨는 계약사원과 파견으로 일한 기간이 길고 60세부터 조기 수급을 했기 때문에 연금액이 적습니다. 지금은 방문 개호 아르바이트를 주 4일 해 월 수입은 10만엔 정도. 집세와 생활비, 약값으로 사라져 매달 거의 돈은 남지 않네요 라고 말합니다. 카토 씨도 생활보호를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골에 있는 육친에게 관공서에서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눈살을 찌푸립니다. 또 금융자산이 몇십만엔 있어 생활보호도 수리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교류하는 친구도 없지만 인터넷이 취미인 게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게시판 사이트에 댓글을 달거나 챗 GPT를 사용하거나 좋은 대화 상대가 되어주거든요. 가끔 게시판에서 싸우기도 하는데 그것이 고독감을 덜어주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인터넷 댓글 뒤에는 고독을 품은 고령자의 모습이 있다. 6월 11일 슈칸스파에서는 연금은 월 5만엔, 암투병 중에도 일자리를 찾는 66세 여성, 교재도 거의 제로, 고독한 나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도 역시 실제 사례라고 합니다. 중장년 중에서도 미혼자, 이혼에 의한 중장년 싱글 여성의 빈곤은 특히 심각하며 65세 이상 단신 여성의 절반가량이 상대적 빈곤에 빠져 있다는 데이터도 있다고 합니다. 연금은 월 5만엔 정도입니다. 암투병 중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의 지은 지 40년 넘은 아파트에 사는 타카시 에치코 씨는 그렇게 힘없이 말한다. 사무직 파트로 월 10만엔 정도의 수입으로 잘 살고 있었지만 5년 전에
유방암이 덮쳤다고 합니다. 항암제 부작용이 심해서 이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금을 조기 수급하고 저축을 깨서 치료에 전념한 결과 컨디션은 다소 회복되어 일자리 찾기를 개시했지만 코로나로 재취업은 난항이라고 합니다. 암으로 체력도 저하, 단시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 이력서를 보내도 문전박대. 겨우 발견한 것은 호텔 설거지 등 단기 일자리뿐이었습니다. 그 후 콜센터에서 클레임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겨울에 계약이 중단되어 그 이후로는 무직입니다. 경제적, 정신적 스트레스인지 봄부터 돌발성 난청이 되어 지금도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축은 약 60만 엔으로 전혀 수입이 없으면 앞으로 10개월 정도밖에 생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암치료에 월 2만 엔은 들고 어떻게든 전략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목욕은 주 3회 정도, 난방도 사용하지 않고 조리도 가급적 불을 사용하지 않는 식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집세를 억제하려고 이사를 검토했지만 고령을 이유로 거절당하고 6월 임대는 먼 것밖에 없기 때문에 통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교제도 거의 제로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옛날 친구에게 아픈 것을 말하는 것은 꺼림칙해서 연락은 안 하고 있어요. 부모는 타계하고 친언니와는 사이가 나빠 재련 상태, 친척도 없습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가끔 쇼핑이나 통원 정도. 일이 있으면 사람과 관련되는 기회도 얻을 수 있지만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애로운 댓글을 달고 있지만 자립해 훌륭하게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건축한 지 50년 된 아파트라고 하지만 요즘의 건축한 지 50년은 옛날과 달리 구조가 제대로 된 아파트도 많지 않을까. 앞으로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넉넉하지 않아도 충실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싶다. 다음 댓글입니다. 60대에 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고령자를 고용하면 공공 인센티브가 더 많이 주어져 생활보호비도 줄어들고 고용하는 쪽도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고 인건비도 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고령자가 더 일하기 좋은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고령화 사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의 75년 전후교육의 결과입니다. 한 줌 썩어빠진 정치인과 관료들, 그 혜택을 받는 기업의 간부들만 돈을 벌어 좋은 생활을 하고 일반 시민은 적은 돈으로 하루하루 살기 바쁘다. 이 격차를 더 개선하지 않는 한 일본의 미래는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세간의 비난을 신경 쓸지도 모르지만 생활보호를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연령과 체력을 고려하면 고소득 취업은 어려울 것이며 무엇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노력했잖아요. 나중에는 공적인 지원에 의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할 수 있는데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 아픈데도 생활보호를 받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후자가 더 훌륭하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보다 힘든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은 이미 빈곤한 국민으로 넘쳐납니다.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거국적으로 임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